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은 어느 곳일까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도래한 이래 엔비디아를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라고 꼽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반도체는 흔히 산업의 쌀로 비유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TV,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자기기 대부분의 중요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닌 AI가 구동되는 반도체여야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곧 엔비디아라는 점에서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을 엔비디아로 꼽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증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동조화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요. 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면 가장 안전자산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뛰어넘고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산업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회사,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TSMC입니다.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13조 8,39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2% 급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TSMC 3분기 순이익이 42% 인상된다는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12% 더 상회한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3분기 매출도 32조 3,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고 지난 2분기보다 12.8%가 늘었습니다. 3분기 총이익률은 57.8%로 지난 2분기보다 4.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볼까요? TSMC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비롯해 애플, 퀄컴, 미디어텍 등 고성능 칩을 일괄 수주합니다. 주력인 3나노미터 출하량은 이번 3분기에 전체 웨이퍼 매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15%보다 5%포인트 늘어난 규모입니다. 3나노미터 출하량과 5나노미터 출하량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TSMC는 3분기 3나노와 5나노 공정의 주문 가격을 8%가량 인상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 결과를 받아들자 지난 10월 17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폭등했고요. 장마감 기준으로 사상 첫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건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의 성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가는 12%가 올랐고 올해만 10월 말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91%가 상승했습니다. 2배가 오른 겁니다. TSMC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파운드리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설계도를 전달해 주기만 하면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공지능 버블론을 비웃듯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칩을 더 쓰려고 하니까 더 만들어야 하고 TSMC 공장은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만 살펴봐도 블랙웰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밝혔죠. 지난 10월 중순 기준 엔비디아 경영진이 블랙웰 칩에 대해서 12개월 분량이 판매 예약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블랙웰 생산 물량이 모두 예약됐고 지금 제품을 주문해도 1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호퍼 시리즈의 H100과 H200 출시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H100과 H200 때도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올해 3월 발표한 차세대 AI 칩입니다. 전작의 성능을 압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블랙웰은 내년이 돼야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폭증으로 이번 분기에만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관측됩니다. 엔비디아 칩의 폭발적인 수요는 곧
TSMC의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TSMC는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 퀄컴, 미디어텍 등 최첨단 AI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면서 전 세계 AI 칩 생산 점유율이 80%에 달합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던 AMD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최신 AI 칩 생산을 위해 현재로서는 대만의 TSMC 외에 다른 칩 제조업체를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TSMC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 공장을 짓고 예정보다 일찍 가동하는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초 2025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던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최대 8개월 일찍 생산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TSMC는 6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3개를 짓기로 하고 계획을 진행 중이죠. 여기에 지난 8월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을 위한 109억 달러 규모 첫 번째 공장 착공을 시작했고 유럽의 추가 공장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 등 유럽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설에만 수백억 달러를 쏟고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62%입니다. 삼성전자가 13%죠. 50%포인트 가까이 벌렸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2분기에는 TSMC가 56%, 삼성전자가 13%였는데 이제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슬픈 소식도 전해졌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주요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장비 인도를 미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걸 보면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TSMC 경영진은 향후 5년간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이 15에서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TSMC의 성장세가 감지된다. TSMC가 엔비디아를 넘어 AI 산업의 장기 승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제조사인 TSMC의 입김이 커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와의 갈등설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월 야심차게 내놓은 블랙웰이 결함이 나와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 결함을 두고 TSMC와 엔비디아가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직접 진화에 나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첨단 AI 칩의 생산이 문제가 있었지만 100% 우리 잘못이다. TSMC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1987년 TSMC는 공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장이었던 모리스 창이 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2억 2천만 달러 자본금을 기반으로 세웠습니다. 앞서 모리스 창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석 부사장까지 지낸 반도체 기술 전문가였죠. 이미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대만 정부의 간곡한 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 반도체 산업 진흥에 도움을 달라라는 얘기에 54세 나이에 귀국하게 됩니다. 모리스 창이 주목한 것은 생산시설을 만들 재정적인 여력이 없지만 반도체 설계는 해낼 수 있는 팹리스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생 팹리스 회사들은 IBM이나 도시바 등 대기업에 반도체 제작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디자인이나 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요당하기도 하면서 갑질에 시달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리스 창은 설계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오로지 생산만 담당하는 회사를 만들어 신생 회사를 모두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칩 설계에는 일절 관심을 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계 과정 없이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1990년대 브로드컴부터 마벨, 엔비디아까지 모두 TSMC의 고객사가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현재의 성공 비결 중 하나에도 TSMC가 있습니다. 당시에 반도체 설계는 성공했지만 검증도 안 된 이 스타트업의 칩을 만들어줄 회사는 세계 아무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동포인 대만의 모리스 창 TSMC 회장에게 젠슨왕 엔비디아 창업자가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TSMC는 이미 글로벌 1위 파운드리 회사로 등극하고 국영기업에서 민영화까지 마친 상태였죠. 모리스 창 회장은 젠슨왕의 편지를 읽은 뒤 큰 감명을 받았고 이후 엔비디아의 칩을 제조해주기로 합니다.
창립 이후 TSMC는 37년간 파운드리에만 집중합니다. TSMC 사원인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현재까지 회사를 관통하는 대명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TSMC는 기술을 축적했고 핵심 고객은 늘어났죠. 이런 TSMC에게 당면한 과제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갈지의 문제일 겁니다. TSMC는 대만 업체지만 엔비디아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주요 고객사로 둔 만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리스창 창업자는 지난 10월 말 회사의 연례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반도체 자유무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특히 최신 반도체 부문의 자유무역은 죽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가 우리의 도전이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TSMC가 생산한 칩이 최근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 칩에서 발견되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미 TSMC는 미국 정부에 이를 보고했다고 하지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또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아갔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TSMC의 미국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해 수위를 높이고 있죠. 월가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UBS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는 TSMC가 생산하고 있다면서 TSMC를 압박하는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주호증권은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 집권 자체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며 TSMC의 실적과 주가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보다 더 갑인 것만 같은 TSM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지금 빅테크들이 저마다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면서 TSMC의 매출과 이익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연평균 22% 성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가적 갈등이라는 대외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해내며 성장할 수 있을지 TSMC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